이분은 만남. 상가증 먼저 쓰세요. 상가증 먼저 쓰시라고요, 그냥. 아니, 조합원인 줄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조합원이 조합원이시다. 김상환. 예. 양자가 아니라 상자예요. 사람들에게 매수 행위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조합 정관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조합 운영 규정에 이사 회비를 10만원 매해마다 지급을 하고요. 대의원 회비를 3만원 지급하거든요. 근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조합의 총회를 열라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이 부동산 사업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루함에 지쳐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요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안내를 해서 모시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홍보 비용이 우리가 총회 한 번 마칠 때까지 부가가세까지 합해서 한 1억 1,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총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연구 끝에 우리가 총회에 회의비를 지급 안 하는 것을, 이럴 때에 우리가 총회에 참석하는 분도 회의비를 지급해서 그 회의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일용직이나 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벌이에 대한 어떤 그 지장을 안 받고 영향을 안 받고 총회에 스스로 참석하게끔 자발적으로 참여로 유도시켜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는 OS 요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돈을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민법 73조 1항에 보면은 의결권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조 2항에는 의결권은 서면이나 직접 참석으로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조 2항에 가면은 73조 2항에 의해서 서면이나 대리권을 활용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직접 참석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등에 의해서 우리 조합에서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3개의 회의가 있는데, 이사회, 대의원회는 돈을 지급하면서 회의비를 지급하면서 총회에 나온 사람만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총회에 나온 사람도 지급을 해줌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불평이 없도록 불평등을 없애버리고요. 그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 OS 요원들의 홍보 비용을 전략하는 차원이지 절대 이 참가비지 어떤 표결에 의한 매수행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총회 비용이 나중에 많이 쓰면은 전부 다 조합원 부담입니다. 근데 조합원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홍보요원들의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5만원, 3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함으로 인해서 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돈을 줄이고, 이번에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총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은 제도해서 영구적으로 할 것으로 하는 것을 해서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 규정을 완전히 명문화 만들려 그러면은 시험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제도화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만들겠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매해마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결을 되고 난 뒤에 지급하죠. 절대 지금 의결되지 되지 않고는 지급을 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매수행위다, 돈을 사전 지급한다, 이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천시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 돈을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은 이번 총회에 지급을 하지 말고 다음 해부터 지급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규정화해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해하고 다음 해를 겸해서 임시로 한번 그렇게 시험적으로 해보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되는 것이 파생되지 않을 때는 완전한 제도화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총회가 통과되면은 바로 통과된 이후 돌아가실 때에 통장으로 지급해서 주고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제도화해서 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지급하는 걸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그 과거 우리가 업무를 집행해 온 것에 대해서 보고 겸 추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가 바뀌면은 매년 새해마다 예산안을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작년 12월 24일 날 시에서 촉진계획 변경이 확정고시 됐기 때문에 확정고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사업비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쓸 운영비 예산을 승인받는 거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총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러니까 앞에 차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예. 또 여기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주민들을 좀 모셔온다. 예.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모셔오는 거는요. 네. 지금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총회를 무산시키려고 골목골목마다 그 반대하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골목에다 텐트를 쳐놓고 막걸리통을 갖다가 술을 먹으면서 우리 홍보요원들이 지나가면은 호루라기를 불고 진로를 가로막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과음을 지르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다 대고 서면이나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과음을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걸 써주지도 않고 나오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OS 요원들, 홍보요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집 앞에서까지 모시고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70년도 7월 18일 날 조합 승인이 받아가지고요. 2011년 1월 16일 날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그 가계약안을 심의 중에 부천시에서 과거에 계획했던 도시계획 정비 사업이 경기가 좋을 때 계획했던 게 돼가지고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규제되어 있던 도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이는 촉진계획 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 변경 작업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2년에 걸쳐서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건축 심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또는 청량이라든가 이러한 협력업체들의 비용을 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0억 비용이 납니다. 근데 촉진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된 촉진계획에 의해서 다시 건축 심의를 새로 하라 이렇게 되면은 조합은 돈을 무질서하게 낭비하는 기록이 이중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이 확정고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날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우리가 건축심의, 사업승인 이 단계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다시 단계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이 조합은 이제 해산될 위기는 지났다는 얘기죠. 이제 해산이나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조합에서는 해산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해산하는 것이 해산 동의서를 진구해서 조합 해산 신청하는 것이 내년 1월 30일자로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반대를 하면서 해산 동의를 받아봤지만은 그 50%를 받지 못하고 현재 그 한시법인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게 도래되면 법이 폐지되고 지금 받아놓은
해산 동의서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후 발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예. 분담금이 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대략 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중동이 있습니다. 네. 중동 미린의 롯데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통 18년 내지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게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팔리는데 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 한 사람도 그걸 살려고 4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샀어요. 사가지고 3,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평짜리가 3,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한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1,100만 원이 됐고요.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사람은 1,2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월 8일 날 부천시에서 신곡 산비에 대해 가지고 추정 분담금 나올 때에 조합이 분양할 수 있는 분양 금액을 1,100만 원으로 정하고요. 일반 분양금을 1,274만 원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일 바닥에 움직이는 미린의 롯데아파트와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밑바닥에 있는 가격을 분양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부담금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436세대의 일반 분양분을 더 늘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서 자기들이 종전자산가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 돈을 새로 살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해서 새로 살 아파트 가격이 크면은 그 큰 것만큼 부담하실 거고 만약에 종전자산가하고 자기가 수익금에서 분배하던 돈하고 플러스한 돈이 자기가 입주할 아파트 가격보다 돈이 많으면은 다시 환불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분담금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예정은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이 조합 총회하는 장면을 좀 몇 카드 찍었으면서 찍으시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제 회색깔 있는 부분이 기동교회입니다. 기동교회가 존치되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나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파트를 질 수가 있냐? 보시다시피 녹색 부분이 녹지 공간입니다. 녹지 공간에서 부천시에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곡선이 청계천 마냥 원상복구가 돼서 물이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TI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천시가 만약에 우리 재개발이 가는데 기준표를 옮겨야 된다. 옮기는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곡천이 공사가 되면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기준표에 누가 보상해야 되죠? 부천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공사비 비싸다고 하죠? 얼마입니까? 아무리 비싸도 400만 원 안 넘죠? 아무리 비싸도 400만 원 안 넘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타워 팰리스 마냥 철골 쪽으로 올라가면 그 경북 리첸시야 저기는 제가 볼 때는 한 550만 원까지 나와요. 왜냐면 철골이다 보고 철골 층수가 60층이다 보니까 66층이죠 정확히. 기초 때문에 일반 우리 콘크리트 쳐서 나오면서 800만 되고요. 좀 저 표현이 잘 잤다. 1,2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옮겨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따 말씀드린 일정상 존치를 시키고 가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신곡 300, 원미 7, 원미 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녹화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원미 6, 원미 7을 비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곡 3이 옆에 구역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공사 선평당시 기준입니다. 총 저희가 2640세대, 2456세대, 1732세대인데 24일날 부천시에서 2년간 재정 집행액 경정을 해서 보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조합의 힘이고 조합 이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524세대가 늘어났고요. 신곡강 늘어난 혜택 누가 봅니까? 조합원님이 봅니다. 원미 7은 268세대.
여기는 어미육은 258세대. 하다 보니 동그랗게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장님 비롯해서 조합 이사님들이 무지 고생을 2년간 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세대수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겁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죠.